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전준철 변호사의 특검 추천을 두고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그 타이밍과 청와대 관계자 발이라고 등장한 것이 수상했던 것인데 그 진상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밝혀졌습니다.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경로라고 일부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당황스러운데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로를 잘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십니다. 합당 관련해서는 양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청와대는 그 논의와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인사사안의 특성상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최종 통보받은 후에 모든 절차가 진행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 있습니다. 그 지론은 오래되었고 또 그것은 저희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치 국회에서 또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그리고 외교, 또 대통령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의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러니 합당 전국에서 장막 뒤에서 일어난 온갖 공작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공격에도 결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며 버틴 것이 바로 정청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합당이 파토난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작 전 정청래 대표는 손에 손잡고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어 이현주들이 꼼짝 못할 정청래의 발언이 나오는데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채 오차 없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를 전면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민주적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모두 승복하고 공천 후보자에 대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 뛰는 민주당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부터 더 단결하고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어 전설의 법사위원장이었듯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군간부 31명 중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무려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고 합니다. 참 모렴치하고 뻔뻔합니다. 이러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반성이 없어요. 국민들은 다른 길을 걸었던 진짜 군인들을 기억합니다. 그 긴박했던 밤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조성현 대령, 계엄군 헬기를 막아선 김문상 대령,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중령같이 부당한 지시에 맞서 국민을 지키려 했던 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군인 정신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진정한 군인들입니다. 이런 진정한 군인들 앞에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란 가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는 내란 청산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증명합니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온갖 국정농단 의혹들이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면죄부를 받는 현실은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방증합니다. 조희대 사법부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무죄 연속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알량한 법대 위에서 그런 판결을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러한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사법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8.16 독립운동가들이냐,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서부지법 폭동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재명 정부 출범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만만합니까? 이제서야 사법부 독립을 얘기합니까? 사법개혁을 저항하는 수단이 사법부 독립입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말미에 기다렸다는 듯 쐐기를 박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 등 법원 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공소청법, 중수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합당 논란이 가져온 후폭풍을 전혀 모르는지 한준호는 정청래 리더십은 실패했다고 밝히면서 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방선거 총사령관을 비판하면서 지방선거에 나가겠다는 것이 코미디입니까? 합당을 반대하면서 했던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 지금 지방선거가 중요합니까? 였습니다. 20여일간의 합당 정국으로 민주당을 한번 휘저어놓으면서 당원들이 누가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앞으로 김민석 총리가 등장하게 될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YTN 라디오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은 김민석의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 김민석 총리가 정치적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총리를 물러나고 당대표를 도전할 것 같은 것은 저도 느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가 조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지금 현재는 대통령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나 의과대학 증원 같은 건 얼마나 결론을 잘 내렸어요. 이러한 것에 매진할 때지 지금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것을 표출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은 일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러한 김민석의 로망에 강덕구가 삭제한 페북글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나시나 KBS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민주혁신당의 합당부산보다 강덕구 최고위원의 뻘짓 SNS가 더 큰 파문을 일으킬 것 같다. 당사자가 부인하지 못하니 조작은 아닌가 보다. 이로써 친명파리 강덕구의 정치 생명은 예측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첫째, 대통령은 합당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친명파리 의원들 목리 근거와 다르다. 둘째, 해당 내용이 일반적 SNS 형식과 달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형식이다. 내통, 담합, 사주살에 안성맞춤 불쏘시개가 됐다. 거론된 김민석 총리는 본인도 모르게 의문의 일패가 됐다. 셋째,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의 뜻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청와대 정무개입 의혹에 시발이 될 수 있다. 넷째, 이로써 강덕구는 그를 게시할 것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부실한 인간이란 점이 드러났다. 다섯째, 정청래에 대한 동정 여론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아사리판 속에서도 남 탓을 아니하는 정청래 대표의 인내와 절제력이 경이롭다. 보살이 따로 없다. 종합하면 강덕구는 자폭, 김민석은 의문의 일패, 정청래는 의문의 1승쯤으로 정리될 것 같다. 당정청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에게 큰 짐이 된 최고위원 강덕구는 사퇴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 그냥 놔두면 나중에 핵폭탄급 초대형 사고를 칠 것 같다. 낙엽보다 가벼움이 드러난 그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는가. 자, 이성윤에게 사퇴하라고 했던 강덕구가 하루 만에 사퇴 위기에 놓이는 것이 참으로 다이나믹합니다. 정청래와 김민석 둘 다에게 부여된 전혀 다른 두 개의 정치적 서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정청래 당대표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요. 노 대통령께서는 2003년 10월 10일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후에 광주 노사모 회원들에게 친필로 이런 글을 보내셨습니다. 강물은 굽이쳐 흐르지만 결국 바다로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기고 지고 환호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나라와 국민은 언제나 이기는 길로 가야 합니다. 라는 친서였습니다. 재신임 정국이라는 정치적 위기에 거친 물살 속에서도 지지자들과 함께 끝까지 목적지인 바다로 가겠다는 끈기, 방향성, 공동 운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인 2008년 2월 24일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위원들과 고별 간담회를 하면서도 노 대통령께서는 강은 반드시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굽이치고 좌우불길을 바꾸어 가면서 흐른다.
세상 사는 이치가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수용하되 민주정부의 복귀라는 가치와 희망은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개혁과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역사의 방향은 강물과도 같이 도도하게 흐르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바다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포기할 수 없는 DNA라고 외친 사회권 선진국, 토지 공개념, 정치개혁 의제들 같은 것은 모두 언젠가 우리가 만날 바닷속에 용해되어 있을 가치들 중의 일부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중간중간 조급한 욕망에 얼룩진 권력 다툼이나 절차 시비 같은 돌무더기들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지상을 시끄럽게 장식하는 많은 소음들은 그저 바위에 부딪혀 잠시 일어났다가 흩어지는 포말처럼 결국 역사 속에는 기록조차 남지 않은 채 쓰러질 것이고 우리는 끝내 서로를 원망하는 얼굴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는 얼굴로 바다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합당 논의 과정에 상처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전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